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혹시 프란치스코 고야라고 아시나요? 예, 개인적으로 워낙 그림 좋아하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런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그림들을 그림 제가 한때 좋아한 적이 있어요. 호러나 이런. 저는 사실 이번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잘은 몰랐는데 그림은 낯이 익은 그림들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그로테스크한 그림만 알고 있었거든요. 준비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제 1780년에 스페인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89년에는 궁정화가가 됐어요, 왕에 의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그걸 이렇게 귀족들이나 왕이 이렇게 막 궁궐에 걸어놓고 할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이게 이제 자식이 혹시 자기의 왕위를 탐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잡아먹는 그 그림인데 제목이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거지 실제로 제목이 이거였는지는 모릅니다. 고야가 이거에 대한 제목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사후에 자기가 살던 집에다가 벽화를 그려놨는데 그게 이제 발견되고 후세 사람들이 요거는 요런 거를 모티브로 한 그림이구나 해서 이제 지은 거예요.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약간 네, 이게 실제로 진격의 거인 모티브가 된 그림이래요. 그래요? 네. 딱 이런 모습이잖아요. 거인이 보면은. 진짜. 잡아 뜯어먹는 네.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보시면은 지금은 이 하부 부분이 많이 시커멓게 나와 있는데 뭐 이 그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대요. 여기 원래 남성의 성기가 그려져 있었다. 약간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그거가 지금은 지워진 거다. 이런 식의 보고도 있어요. 왜냐면 그림이 워낙 기괴하니까. 그런 식의 그림이 있고 요 그림들이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야의 검은 그립 연작이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이 사람한테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랬으면 궁정화가 될 수 없었겠죠. 원래 그렸던 그림 한번 볼게요. 완전 다르네요. 저 사실 이런 그림은 잘 몰랐어요. 이건 이제 색감도 너무 예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은 아닌데 이제 보면은 되게 검정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약간 화려한 그림을 쓸 때도 검정을 잘 쓰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스페인의 검정색이라고 부르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화가였대요. 굉장히 색감도 아름답고 뭐 그 안에 인물은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초상화라 그러면은 조금 딱딱하고 근엄하고 이런 그림이 많았는데 이거 보면은 다 표정이 살아있고 약간 볼터치한 것처럼 사람들이 좀 화사하고 그래요. 화사하네요. 이때 당시 그래서 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당대에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궁정화가로서 명예도 얻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인기도 엄청 많았대요. 그러면 이 그림은 왜 그렇게 아까 됐지? 같은 그림 그리기 전이죠? 훨씬 전, 젊은 시절 그림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러다가 46살에 엄청 아프게 돼요. 어떤 병에 걸리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이제 고열, 두통, 그리고 갑작스러운 난청, 그리고 어지럼증, 팔과 다리의 저림 증세 뭐 이런 게 있다가 회복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청력을 아예 잃어버리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1800년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당시로서는 뭐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증상 기록만으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추정을 없겠네요. 해봐야 되는데 그때 고야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페니스였대요. 여성 관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매독인가? 네, 그래서 아마 매독이지 않았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3차 매독이면 실제로 신경 매독이 뇌까지. 생기면서 뇌수막염 생기고 그로 인해서 청력 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보니까 뭐 신경측적 증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고야가 이러고 나서 36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3차 매독이었으면 사실 이러고 나서 그러게요. 몇 년 안에 죽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항생제도 없을 텐데. 근데 워낙에 질병의 어떤 자연경과는 사람마다 사실 알수 달라서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내놓는 게 고야가 매독이었던 건 맞는데 당시에 매독 치료제가 혹시 뭐였는지 알고 계세요? 자연의 어떤 페니실린을 어떤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건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수은을 썼대요. 수은. 와. 실제로 수은이 수은의 매독균을 사이드인가? 죽이는 그거에 의한 합병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매독은 사실 뭐 자가 회복되거나 했을 수 있는데 수은을 써가지고 수은 사이드 때문에 수은 때문에 이제 수은 중독이나 수은 뇌막수막염이 생길 수 있대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난청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가 안 들렸던 건 팩트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기록이 부족해서 뭐가 이 사람을 귀머거리로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어찌됐건 그 후에 아예 귀가 먹게 됐고 이후에 이제 그림이 아예 달라져 버려요. 세상을 다르게 보기 네. 시작했나 보네요. 이게 이제 정신병동의 뜰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고야가 이때까지 정신병동 가본 적도 없어요. 기록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리거든요. 아까 그 화사한 그림 그리던 사람이 여기 보면 누군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 이게 고야의 초상화랑 조금 닮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막 씨름하고 어딘가에 외치고 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귀를 먹고 난 바로 다음에 그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고요. 종교계 관련한 그림을 별로 그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판화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끌어가는 수도승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종교재판소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었고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지식인이나 아니면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고야가 이 그림을 발표하고 혹시 내가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혹시 공격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10일 만에 모두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유를 말살하는 이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스페인이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한테 침공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참상을 그리는 그런 그림도 많이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집으로 가버려요, 이 사람이. 그게 고야 때문에 그 별명이 붙은 게 아니라 원래 전에 살던 사람이 귀머거리였는데 그 이름이 붙은 집에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벽화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 그림 연작이에요. 이렇게 귀를 먹고 난 전후로 똑같은 배경을 그린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이시드로 산인데 이게 같은 날을 그린 거거든요. 이 축제 날을 그린 거예요. 이 위에는 산 이시드로의 순례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이고 이 밑에는 이제 젊은 날에 그렸던 산 이시드로 날의 축제 날이라는 이름의 그림이에요. 보시면 똑같은 배경인데 너무 다르죠. 그러게요. 너무 다르네요. 색채도 다르고 이 사람한테 생긴 변화는 이제 난청인데 혹시 급작스러운 난청이 생기고 나서 뭐 우울증이 생긴다 이런 보고가 있나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들리던 분이 귀가 갑작스럽게 멀고 하면은 당연히 우울감이 빠질 수 있겠죠. 이비인후과 예, 쪽으로는 이런 연구가 좀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서 갑자기 난청 생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들렸던 사람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난청 후에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매독이나 수은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측두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측두엽이 감정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둡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고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림 색채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 우울증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주관적 그림 검사할 때도 같은 그림을 어떤 분은 나비로 보는 분도 어떤 분은 괴물, 악마의 얼굴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 있더라도 같은 사물을 느끼는 사람의 그 감정에 따라 기분 상태에 따라 그거를 해석하는 건 너무 달라지니까 지난번 뭉크 그림에서도 네. 누가 보면 예쁜 노을 지는 하늘인데 그 약간 핏빛처럼 하늘이 핏빛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같은 장소인데 이런 색감이 굉장히 차이 나는 건 같은 날 같은 예, 장소인데 고야의 어떤 그런 기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그때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루 사이에 뭐 수천 명을 처형을 했다고 처형을 하잖아요.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죠. 고야도 어쨌든 스페인에서 지내던 사람이고 하면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어느 일종의 트라우마를 많이 PTSD 같은 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관련 주제로도 그림을 많이 그리고 네, 그래서 1808년 5월 3일, 5월 4일 이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기기도 하고 그때도 보면 색감이 뭐 아주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청을 앓기 전에 그림하고 난청을 얻은 후에 그림하고 색감이 아예 그냥 확 달라져 버리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은색을 되게 좋아하고 잘 쓰던 사람이긴 한데 세상에 약간 중심이 되는 컬러가 약간 블랙빛이 되게 돼버리는 거였어요. 까만 그림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기괴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오히려 고야가 청력을 잃기 전보단 후의 그림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그렇고 예. 후세의 유명한 그림들은 검은 그림인 경우가 많죠.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런 걸작을 탄생할 때 그러면 뭐 이런 화가들이 꼭 불행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래야지 또 그런 걸작의 탄생에 기억을 하게 되는 건가 사실. 뭔가 약간 그런 인간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 명작으로 순화가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승화가 되는. 하여튼 덕분에 저희는 뭐 감사하죠. 고야 개인이 고통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화가 다른 질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당신 정말 영상을 재밌게 보셨군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은 필수겠죠? 구독 버튼 그리고 관련 영상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많은 100만 유튜버. 당신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100만 가자!